아시아 대륙 동쪽 끝에 있는 한반도. 5000년 역사의 단일 민족 국가 코리아를 아십니까? 19세기 말 식민 지배의 아픔을 간직한 나라. 동서냉전 속에 전쟁으로 분단된 나라. 세계 최빈국에서 12위의 경제국으로 도약한 나라. 88 서울올림픽과 2002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나라. 지난날 고난과 역경을 딛고 오늘날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 된 새마을 운동을 소개한다. 한국인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국난 속에서도 민족 고유의 전통을 지키며 독창적인 문화를 꽃피워왔다. 그러나 19세기 말 일제의 오랜 억압과 동족 상잔의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갔다. 1960년대 말까지 한국 사회는 좌우 이념 대립과 정치적 혼란,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었다. 1960년 당시 국민 1인당 소득은 겨우 85달러에 불과했다. 국민 대다수가 생존해가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농촌의 현실은 더욱 처참했다. 가뭄과 홍수로 인한 흉작이 잇따라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웠다. 국민의식 또한 체념과 좌절, 나태와 무질서로 이어졌다. 당시 정부의 최대 관심은 국민 대다수를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산품 수출에 역점을 두고 1962년에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나타났으며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 경제는 이륙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1960년대 정부는 식량 증산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농촌의 전근대적인 생활 환경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1970년까지 농촌의 80%는 초가지붕이었고 농가의 80%는 등잔불 밑에서 살고 있었다. 농촌의 빈곤 해결에 고심하던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여름 수해지역 시찰 중 정부의 지원 없이 주민 스스로 마을 안길을 넓히고 지붕도 개량하고 담장도 깔끔하게 정돈하는 주민들의 의욕 넘친 모습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아무리 도와주어도 스스로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자각과 의욕이 없다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농민들의 자조정신과 협동정신을 북돋아 농촌을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구상을 기반으로 농촌의 생활 환경을 바꾸는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 시작되었다. (1970년) 새마을운동 재창 당시 정부는 재정적 여력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정부가 조금만 지원해주면 주민들의 협동을 통해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일들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실험적 차원에서 농촌의 기초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새마을 가꾸기 10대 사업을 제안하게 된다. 정부가 권장한 10가지 사업은 마을 진입로 확장, 지붕 담장 개량, 공동우물 공동빨래터 설치, 교량 가설, 소하천 정비 등이었다. 그리고 전국의 3만 5천여 개의 마을에 335포의 시멘트를 무상으로 지원했다. 사업은 전적으로 마을 주민의 총의를 모아 스스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전국 마을의 절반에 가까운 1만 6천 개 마을의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주민들의 자체 자금과 노동력을 투입하여 마을의 수건 사업이 이루어진 곳이 많았다. 다음 해인 2000년에는 성과가 좋은 마을에만 시멘트 500포와 철근 1톤씩을 추가로 지원했다. 스스로 해보겠다는 마을만 돕겠다는 정부의 철저한 경쟁 원리가 도입된 것이다. 가난의 상징이었던 초가지붕과 흙담장이
기와와 시멘트 블록으로 개장되었다. 마을 안길은 넓어졌고 하천 제방이 튼튼하게 정비되었으며 마을 주변에는 다리도 놓여졌다. 하루가 다르게 마을 모습이 달라져 갔다. 주민들 의식 속에 하면 된다는 신념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났다. 방관만 하던 이웃마을 주민들도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의욕을 갖게 되었다. 좋아졌네, 좋아졌네라는 노래가 전국 마을마다 울려 퍼져나갔다. 자신감을 가진 정부는 3000년도에 들어 3만 5천여 개의 마을을 발전 단계에 따라 기초, 자조, 자립마을로 구분했다. 그리고 우수마을 우선 지원 원칙에 따라 지원 내용에도 차별을 두었다. 환경개선 사업은 해를 거듭하면서 사업의 영역이 확대되었다. 농촌 생활에 적합한 주택 개량과 취락 구조가 개선되었다. 부엌과 화장실이 현대화되고 지하수는 간이상수도 시설로 교체되었다. 마을 공동 이용 시설 건립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주민의 회의장 등 다목적 공간인 마을회관을 비롯하여 목욕탕, 공동창고, 작업장, 경로당 등의 시설이 늘어났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자 소득 증대 사업으로 이어졌다. 초기 소득 증대 사업은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로 개설에 주력했다. 주민들은 지게로 짐을 운반했던 좁은 길을 확장하고 포장하여 손수레와 농기계가 다닐 수 있게 했다. 농촌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도 잇따랐다. 다수학 벽시 품종을 보급하여 1974년에는 자급자족의 목표단까지 도달했다. 영농기술 교육이 실시되면서 농업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쌀, 보리 등 주곡에 의존했던 재래식 농사는 복합 영농 방식으로 전환했다. 버섯, 담배 등의 특용작물을 가꾸고 소득이 높은 과수단지도 조성하였다. 비닐하우스 시설 재배로 한겨울에도 싱싱한 채소를 생산했다. 장목반을 편성하고 공동작업장 운영으로 개인별 투자 비용을 줄여나갔다. 고소득을 올리기 위한 한우 비육과 양돈, 양계, 양잡농가도 늘어났다. 어촌에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각종 수산물을 양식하여 소득을 늘려나갔다. 이와 함께 경기정비, 소하천 정비, 소류지 확충, 농업용수 개발 등 생산 기반 확충 사업에도 주력했다. 도로 개설이나 하천 정비 등 규모가 큰 광역 사업은 인접한 마을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동권 사업을 통해 투자 효과를 높여나갔다. 또한 정부에서는 농촌 지역에 새마을 공장을 건설하여 농의 소득을 증대하였다. 새마을 공장은 농촌의 젊은 여성들에게 고용의 기회와 함께 소득 향상의 기반이 되었다. 그 결과 농가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4년에는 농가 소득이 도시 근로자 소득을 앞서기도 했다. 1977년에는 전체 마을 중에 98%가 자립마을이 되었고 기초마을은 없어졌다. 농촌에서 새마을 운동이 성공을 거두자 1974년부터는 도시와 직장, 공장, 학교 등 여러 분야로 확산되었다. 도시에서는 도시사회의 부조리를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살기 편한 도시를 만들자는 운동을 추진했다. 도시 새마을 운동은 정신질서, 행동질서, 환경질서 등 3대 질서 운동으로 추진되었다. 정신질서는 이웃 간의 유대의식과 충효 경로 사상의 전통윤리 계승 등 공동체 의식 강화. 행동질서는 거리질서, 공중도덕 지키기, 시간 지키기, 음주 축제 안 하기. 환경질서는 내 집, 내 점포 앞 내가 쓸기, 하루 환경 정비, 생활 주변 가꾸기, 푸른 도시, 푸른 하천 가꾸기 등이었다. 직장에서는 직장인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더불어 사는 사회적 역할에 기여하는 운동을 추진했다. 직장 내 환경 정비, 직원 일체감 조성, 직장 업무 개선을 통한 직장 발전 운동과 농촌 일손 돕기, 불우이웃 돕기 등의 인보사업, 거리 질서 확립, 줄 서고 차례 지키기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참여 운동으로 이어졌다.
공장에서는 종업원을 가족처럼, 공장 일을 내일처럼을 모토로 한 제2가정화 운동을 전개하여 노사가 한마음으로 일해 다 함께 잘 사는 운동으로 추진되었다. 생산 원가 절감, 품질 개선, 물자 절약, 생산성 향상, 노사 화합에 역점을 두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분임조 활동과 품질 관리 운동, 근로자의 작업 환경 개선과 후생복지 시설을 늘려나간다. 이 밖에도 농촌 봉사활동, 자매 결연 등 지역사회 발전에도 도움을 주었다. 학교에서는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 사회교육의 역할을 수행했고, 특히 다음 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새마을 정신을 체득케 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마을과 직장 등에서는 새마을 문고 운동을 전개하여 주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농촌마을 문고에 각종 영농기술 서적을 보급하여 소득 증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새마을 운동은 처음부터 정부의 거창한 계획에 의해 추진된 운동은 아니었다. 3년간의 실험 사업을 통해 그동안 농촌 재건을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이 농민들의 자발적인 각성과 의욕, 그리고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새마을 운동은 하면 된다는 신념, 할 수 있다는 의욕, 해내야 한다는 의지로 뭉친 주민의 자각을 바탕으로 한 의식개혁 운동인 동시에 행동실천 운동이다. 새마을 운동은 한마디로 잘살기 운동이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이웃, 내 마을, 나아가 우리 모두가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운동이다. 잘 사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정신적 풍요도 함께 누리자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후손들도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가자는 운동이다. 이웃과 가정, 사회와 국가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실천 운동이다. 새마을 운동의 기본 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이다. 근면은 자기 선용의 실천 원리이다.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많이 잡는다는 말처럼 부지런함을 뜻한다. 부지런하면 성실해지고, 성실하면 거짓과 허영과 낭비를 모른다. 자조는 한계 극복의 실천 원리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는 말처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이다. 협동은 자기 확대의 실천 원리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함께하면 보다 효율적이다. 나만이라는 개인주의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힘이다. 따라서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은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행동 강령이다. 새마을 운동의 지향 목표는 살기 좋은 고장, 건강한 사회, 자랑스러운 나라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새마을 운동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현하고 통일된 나라를 앞당기며 나아가 인류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다. 초기 새마을 운동은 정부 주도로 하되 마을 단위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당시 중앙부처인 내무부가 새마을 운동을 전담 관리 지도하였고, 내무부 이외의 중앙부처에도 담당 부서를 설치하여 합리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확립했다. 전국의 각 시도와 시군의 지방정부에도 담당 부서를 두었다. 특히 일선 행정기관인 읍면에는 지역의 기관장과 새마을 지도자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도록 했다. 그리고 마을 단위에는 새마을 지도자와 이 동장을 위원장으로 한 이동개발위원회를 두었다. 개발위원회는 마을 주민 전원을 회원으로 하여 부녀부, 청년부 등에 필요한 부서를 두었다. 개발위원회는 새마을 사업을 운영하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부서 활동을 조정하는 일이었다. 마을 단위의 새마을 사업은 크게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 의식 개혁 사업이었다. 사업 계획은 시군으로부터 시달된 사업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수립하여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었다. 사업 선정은 주민과 지역이 필요로 하고 주민 전체의 편익을 위한 사업, 지역 여건에 부합하고 지역 잠재력과 관련이 있는 사업, 물적 인적 투자에 비해 나타나는 효과가 크고 광범위하며 장기적인 사업, 재원과 인력, 시간 등의 투자를 통해 실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했다. 사업 추진은 시군에 보고된 세부 사업 계획에 따라 먼저 자금 및 노력 동원 등의 주민 부담을 배분 징수하고 자재, 기금, 기술 등의 외부 지원을 신청, 인수하는 과정을 거쳐 시행되었다. 일선 공무원들도 1마을 1담당 공무원 담당제에 의해 주 2회 이상 마을 현지에 출장하여 사업을 지도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사업의 진도 상황은 주 월별로 상급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연말에는 주민총회에서 연간 실적을 보고 평가하는 절차를 거쳤다. 새마을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단계별 평가였다. 평가는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전평가와 사업 추진의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방향을 수정하기 위한 중간평가가 있었다. 그리고 사업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효과를 규명하고 이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사후평가는 마을별, 지역별, 개인별 보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당시 정부는 1차년도 실험사업 평가를 통해 지도자가 있는 마을과 없는 마을 간의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즉, 지도자가 있는 마을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자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마을의 수건 사업을 해결한 데 비해 지도자가 없는 마을은 소중한 자재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새마을 운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명감 있고 헌신적인 새마을 지도자가 필요했다. 새마을 지도자의 육성이 중요함을 인식한 정부는 1972년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을 개설하고 전국 마을별로 남녀 지도자를 각 한 명씩 선출하여 새마을 지도자를 육성하고 배출했다. 새마을 교육은 새마을 지도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의식과 태도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 교육은 합숙을 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한 참여식 교육과 공동생활 속에서 양보하고 협동하며 습관을 익히는 생활교육, 지도자의 성공 사례를 체험하는 사례교육으로 짜여졌다. 새마을 교육을 받고 돌아간 새마을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극히 제한되었던 당시 마을 부녀자들이 새마을 운동에 참여하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마을 부녀자들은 부녀회를 구성하여 마을 발전 사업을 위해 기금을 마련했다. 집집마다 절미단지를 마련하여 밥 지을 때마다 한 숟갈씩 쌀을 모았다. 그리고 공동구판장 운영, 공동작업, 묘목 가꾸기에 힘을 쏟았다. 또한 부녀자들은 마을의 퇴폐 문화를 없애기 위해 음주와 도박 행위를 추방해 나갔다. 주막이 사라진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새마을 지도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새마을 교육은 점차 공무원, 사회지도층, 기업인, 언론인, 종교인,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다. 당시 새마을 운동에 무관심했던 고위 공무원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농촌 새마을 지도자의 체험 사례에 큰 감명을 받았다. 또한 새마을 운동에 공감하고 농촌 새마을 운동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도시와 직장, 공장, 학교 등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새마을 운동에 대한 성공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철저한 경쟁 원리에 입각한 우수마을 우선 지원 원칙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정부의 정책이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최소한의 물질적 지원과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도가 새마을 운동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새마을 운동에 공이 많은 지도자를 포상하고 격려함으로써 성취 동기를 부여한 것도 성공 요인이 되었다. 두 번째는 주민들을 설득하며 앞장서온 새마을 지도자의 헌신과 이에 동참하여 협동심으로 난관을 극복해온 주민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었다. 주민들은 초기 사업을 통해 이룬 결과에 스스로 놀라워했고 해냈다는 성취감을 맛보게 되었다. 이러한 성취감은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할 수 있다는 신념과 한 번 더 해보자는 불굴의 용기와 의지로 이어졌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횃불까지 밝히면서 밤늦도록 일에 매달렸고 마을의 공동 이익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자신의 땅을 아낌없이 내놓기도 했다. 새마을 운동의 놀라운 성과도 있었지만 추진 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도 겪어야 했다.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일선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국가 행정력이 총동원되어 이것이 초기에는 강력한 추진력 역할을 했으나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작용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행정조직의 획일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 위주의 관행도 문제가 되었다. 가시적 성과를 위해 물량사업에 치중한 면도 없지 않았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의타심과 수동적 자세를 조장하여 자발성을 약화시켰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지역 환경을 파괴하거나 전통 문화를 훼손시켰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 그리고 개척 정신으로 이어져 왔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지 번영과 발전을 이룩한 위대한 국민에겐 그에 부합한 시대 정신과 민족 고유의 국민 정신이 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 땅에 새마을의 종소리가 울려 퍼진 지 30여 년. 국민소득 100불도 채 안 된 빈곤의 수렁에서 30여 년 만에 1만 불을 이룩한 성과는 한국인의 대단합으로 이뤄낸 땀의 결정체이다. 이제 새마을 운동은 더불어 사는 세상, 지구촌의 공동 번영을 위하여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갈 것이다. 한국인의 경험인 새마을 운동이 보다 풍요로운 세상을 바라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감사합니다.